드라마제니입니다. 사마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스토리 흐름을 보면 분명 원래의 스토리에서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프랑스 작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박민재의 아버지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정희신이 살았던 동네에서 가장 의심을 받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박민재 아버지였죠.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사마귀 작품에는 그 반대로 그려져 있네요. 물론 박민재가 오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묘사하긴 했지만 이력을 보면 아주 대단한 나쁜 사람이 맞는데요. 그래서 박민재는 스스로 차수열에게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었네요. 그러면서도 박민재는 이상하게 정희신에게 집착하고 있었죠. 자신의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심적으로 정희신의 추종자라는 걸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작품과 다른 부분이 또 있죠. 거기엔 마지막 장면 어쩌고 말한 진범을 잡기 위해 차수열과 수사관들이 오페라 공연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조이라는 여자가 먼저 박민재에게 연락을 취해왔었는데요. 박민재는 조이의 연락이 있으면 빨리 전해달라는 차수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요. 하지만 오페라 극장에 가 있던 차수열이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사마귀 드라마에는 박민재가 조이를 유인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내는 식으로 스토리가 바뀌었네요. 아마도 이유는 박민재와 차수열 두 사람의 관계에 좀 더 힘을 싣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박민재가 어려서부터 정희신을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차수열이 자신의 형제와 같다고 생각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네요. 원래의 스토리는 박민재 아빠와 정희신이 좀 가까운 사이였죠. 오랜 시간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뜨거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박민재와 차수열이 형제라는 게 밝혀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희신은 끔찍한 일을 많이도 저질렀지만 지금 차수열과 공조해서 수사에 도움 주는 걸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멀쩡한 상태인데다 오히려 보통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그런 정희신이 젊은 시절 아무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박민재의 아버지 같은 사람과 좋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앞서 나왔지만 박민재의 아빠 역시 정희신의 남편 못지않은 나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재와 차수열이 형제의 유전자를 가졌다면 결국 박민재 아빠가 정희신에게 위협을 가해 강제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밖에는 추정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정희신이 자신에게 뭔가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만에 대한 게 아닌 예외가 있다면 첫째 인물인 자신의 남편과 마지막 인물 서구환이겠죠. 둘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 차수열을 위태롭게 만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6명의 공통점은 정희신 자신과 아들 차수열에게 위험적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박민재 아빠 박원배 역시 그 대상이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박원배는 지금도 아주 잘 살아있네요. 아들 박민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반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작진이 박원배라는 인물을 원래 스토리와 다르게 가져가는 이유에는 분명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 조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진범이 확실하죠. 마지막 장면 어쩌고 하면서 수사진을 유인해 오페라 공연장으로 보내놓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왜 수사진에게 혼돈을 줘서 공연장으로 유인했을까 하는 것이네요. 만일 박민재를 목표로 그 일을 벌였다면 바로 박민재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과 만나게 만들었을 텐데 말이죠.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차수열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말 때문에 다음 표적이 배우라 생각하고 오페라 공연장으로 간다는 사실 외에 박민재가 차수열을 돕기 위해 뭔가 적극 나설 거라는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박민재는 자신의 핸드폰 어플로 연결된 조이라는 여자가 의심스럽다는 건 수사진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죠. 사실 박민재가 경찰에 잡혀 있다가 풀려난 건 자신이 조이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조이의 친구 목록 중에서 이제까지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이라는 여자로 특정된 것인데요. 차수열이 조이를 조심하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조이가 미리 알 수는 없었죠. 왜냐면 조이와 박민재는 이제까지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차수열은 늦게서야 박민재의 연락을 알아채고 전력을 다해 박민재에게 달려가지만 바로 코앞에서 조이를 놓쳐버립니다. 조이는 조롱이라도 하듯이 자신이 저지르는 처참한 장면을 핸드폰을 통해 정희신에게 보여주는데요. 차수열은 전심전력을 다해 목숨이 꺼져가는 박민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죠. 사실 박민재와 가깝게 지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수열의 아내 이정현과 친하게 지내는 서아라인데요. 서아라가 박민재를 만난 건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차수열의 고향집에서였죠. 박민재의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선 위기를 막아주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차수열 아내 이정현이 차수열의 엄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차수열이 왜 엄마에 대해 숨길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엄마의 묘소를 찾아가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서아라였죠. 그리고 차수열의 집까지 들어가 보고 구경해보자고 부축했던 사람도 역시 서아라입니다. 물론 주변에 이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남의 일에 개입되는 친구들은 여러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된 박민재와 서아라가 서로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분히 박민재 아버지의 행색에서 박민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서아라는 개의치 않고 박민재와 아주 가까워졌었죠. 아마도 박민재가 조이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증거를 내놓을 만한 인물은 서아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조이는 인터넷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실제로 교류한 개인적 대상은 서아라가 유일해 보이니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상황 진범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건 진범이 어떻게 정희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그렇게도 상세하게 다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구화는 차수열과 정희신 관계까지 알아낸 인물이지만 첫 번째 사건이 정희신 남편이었단 건 전혀 몰랐던 입장이었죠. 결국 지금 진범인 조이 역시 박민재가 그린 웹툰으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박민재 역시 차수열의 아버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죠. 당연히 웹툰에도 그 내용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조이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남편에 대한 것이란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차수열과 최중호는 정희신이 상담받은 병원에 그 답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상담 내용이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이지만 병원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환자의 상담 내용은 절대 유출이 안 된다고 강하게 입장 표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차수열과 최중호가 쇼까지 하면서 정희신의 상담 내역 일부를 복사해 올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해야 하는 건 조이라는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병원의 상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 알아내야 할 것은 조이가 어떻게 정희신의 상황을 다 알고 병원까지 찾아가 자료를 구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병원 관계자를 매수했다고 한들 정희신에 대한 모든 수사 내용과 자료는 이미 비밀에 붙여진 지 오래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일을 저지르는 진범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핸드폰으로 실시간 정희신에게 전송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요구하는 정희신은 아들 차수열과의 수사공조 때문이라고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공연이라도 하듯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조이라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6회에는 조이가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정희신의 칭찬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극악한 사건이 생중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차수열과 조이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차수열은 조이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거고요. 사실 조이가 가장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이 있죠. 바로 호신용 라이터입니다. 이미 이 물건으로 여러 명을 제압했었죠. 호신용임에도 불구하고 조이는 상대를 제압하는데 모두 이용했었는데요. 아마도 차수열에게는 호신용 라이터 외에 다른 도구까지 사용해서 쓰러지게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요. 조이는 이제까지 인터넷으로 남자들을 만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박민재와도 연결이 되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자신이 만난 남자들을 모두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망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차수열은 우선 잘생기고 매우 멋진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 눈앞에 쓰러져 있으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정도의 스킨십으로 유전자가 검출이 된다면 차수열이 그걸 이용하면 좋을 텐데 아마도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바로 눈앞에서 차수열은 진범은 놓치게 되겠죠. 그렇게 호락호락 잡히게 될 진범이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잊혀져 가던 23년 전의 정희신을 지금 눈앞에 불러다 놓을 만큼 극악한 인물은 맞는데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보여주던 영상에서 너무도 놀라운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정희신이 늘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나왔던 것이죠. 그 노래 역시 차수열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엄마가 늘 빨래를 하면서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뭔가에 집중할 때 저절로 나오던 그런 노래였으니까요. 정희신도 차수열도 이 부분에선 뭔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23년 전 그런 일을 저지르던 순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희신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때 누군가 보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정희신은 그 누군가가 희생한 인물의 딸이었을 거라 짐작하는데요.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희신으로부터 당하는 상황을 모두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고마워했다는 것까지 정희신은 기억해낼 텐데요. 사실 그 아이와 정희신은 그 사건이 이전에 이미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그 아버지는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정희신이 눈치챘던 것이고요. 정희신이 우연히 보았던 아파트 길거리 어떤 부부의 싸움 때문에 정희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남편을 대상으로 사건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죠. 그 남편의 아내는 마치 정희신처럼 남편에게 당하고만 살고 있어서 대신 자신이 이를 해결해주는 식으로 정희신은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그 아이 역시 아버지가 하는 나쁜 행위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숨죽이며 살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정희신이 그 아버지를 스스로 단죄했던 것이고 말이죠. 이제 진범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정희신은 자신이 그렇게 만든 사람의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의 딸이니 조사만 하면 누군지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더구나 나이 역시 추정이 가능하죠. 23년 전 그 사건을 뒤에서 훔쳐보았고 그때 정희신이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정도라면 적어도 학교에 입학할 8살 정도는 되는 나이였을 건데요. 지금 차수열과 정희연이 30이라는 나이를 참고한다면 아마도 비슷한 또래에서 한두 살 많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 아이가 누군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아낸 수사관들은 바로 그 아이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을 상황인데요. 6회에는 그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정신이 맑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금 자신의 딸 조이가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텐데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건 이제까지 진범은 뒷모습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루엣은 경찰에 보여진 상태입니다. 우선 키가 175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죠.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남성적인 날렵함을 연출했었는데요. 도대체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니 많이 놀라운 일이 되겠네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는 뭔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텐데요. 이제까지 스토리가 이어져 오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민재 아버지 박원배와 정희신의 관계입니다. 차수열은 정희신에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 옆에 서 있는 아이가 박민재가 아니냐고 물었었죠. 정희신은 박민재가 아니고 차수열 본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민재는 저기 멀리서 보고 서 있기만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박민재가 멀리 서 있기만 한 건 아니었네요. 수사관 하나가 결국 박민재의 집에서 박민재와 정희신이 다정하게 손잡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으니까요. 이런 상황까지 설정한 건 박민재와 차수열 그리고 정희신까지 뭔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원래의 스토리대로 박민재의 아버지 박원배가 정희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차수열은 박원배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박민재와 차수열은 이부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설정은 좀 납득이 어렵죠. 박원배가 너무 나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어 결국 주인공 차수열이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물론 친아버지로 되어 있는 정희신의 남편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설정이 이렇게 되고 보면 친아버지로 나온 정희신의 남편을 우리가 마냥 욕할 수만은 없겠네요. 결혼 생활 중에 이웃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국 낳아서 길렀으니 그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 생길 수 있었겠죠. 물론 많이 지나치긴 했지만 그 발단은 주인공 정희신에 의해 생긴 것이라 모두 그 남편의 책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네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정희신이긴 하지만 물론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지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스토리와 다르게 박원배의 캐릭터를 바꾼 이유가 분명 남은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뭔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박민재와 연결된 서아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서아라는 당연히 이정현의 친한 언니로 등장하지만 알게 모르게 차수열의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죠. 고향을 함께 가보자고 한 것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피게 된 것도 모두 서아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게 된 박민재와 서아라는 서로 사귀게 된 인물인데요. 생각보다 박민재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서아라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제까지 세상을 떠난 인물이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박민재가 그 희생의 인물이 되었다는 건 분명 정희신과 차수열 외에 박민재와 관계되는 어떤 인물이라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아라가 진범일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체격 좋은 남자들을 제압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야 그런 가정이 설득이 될 텐데요. 그리고 서아라가 진범이라면 서아라는 정희신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서아라는 조이와는 어떤 관계의 인물인지 궁금해지네요. 늘 이정현과 붙어 다니는 서아라가 조이라는 여자와 몰래 접촉해서 둘이 뭔가를 꾸몄을 수도 있는데요. 서아라는 이정현을 통해 차수열의 수사 정보를 빼내고 조이는 실제 행동파로 나쁜 짓을 하며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 상담 자료를 빼내 정희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모방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가 있네요. 왜 정희신을 모방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만 정희신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에 그런 짓을 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네요. 물론 드라마 사마귀에선 그 이유가 동기들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질 텐데요. 가장 유력했던 박민재가 차수열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아마도 진범은 이제까지 등장하긴 했지만 서사가 설명되지 않은 인물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스토리와 같은 사람으로 특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지 유추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